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 지도학습의 전반적인 과정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특히 이 과정의 첫 번째 모델인 선형 회귀 모델, Linear Regression 모델을 살펴봅니다. 이건 그 데이터에다가 직선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그 요즘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학습 알고리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형 회귀에 익숙해지게 되면요, 이 선형 회귀에서 소개되는 많은 개념들이 앞으로 이 클래스의 뒷부분에서 나오는 다른 종류의 기계학습 모델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선형 회귀를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 크기를 기준으로 집 가격을 예측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했던 예제이죠. 우선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는 미국 그 포틀랜드 도시의 주택 크기하고 가격에 대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할 겁니다. 여기 지금 가로축이 지금 그 평방 피트 단위의 집 크기, 집의 크기를 피트 스퀘어 단위로 표시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 세로축은 $1000 단위의 말하자면 가격, 집 가격을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이 데이터 세트 안에는 다양한 주택에 대한 데이터 포인트가 지금 그려져 있죠. 그리고 요 각 데이터 포인트 하나하나는 특히 여기 붉은색 이렇게 X자 표시는요, 각 가정의 각 집에 최근에 판매된 그 크기하고 가격의 한 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포틀랜드의 부동산 중개인이고 고객이 집을 팔도록 돕고 있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고객이 당신에게 질문하는 거죠. 내 집이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나요? 라고 질문할 때 이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그녀에게 얻을 수 있는 가격을 추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집의 그 크기를 먼저 측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그 고객의 집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1250 스퀘어 피트 정도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요 정도의 크기라면은 우리가 이 집이 얼마나에 팔 수 있는지를 예측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데이터 세트의 선형 회귀 모델, Linear Regression 모델을 구축하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 선형 회귀 모델이라고 하는 건요, 데이터에다가 지금 여기 붉은색 X로 되어 있는 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요 데이터들의 그 직선을 맞추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선형 회귀 모델이라고 하는데, 즉 여기 지금 파란색 그 직선 하나를 그려놨는데요. 그 데이터들의 그 경향과 거의 비슷한 그러한 직선으로 우리가 한번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요. 이 집의 가격, 크기가 1250 피트 스퀘어니까 요거를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점을 또 그 수직축에, 왼쪽에 수직축으로 쭉 익스텐션해서 살펴보면 어느 정도일까요? 한 220K, 그러니까 한 22만 불 정도의 가격이 나오네요. 이게 바로 지도학습 모델이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고객이 그러니까 문의한 1250 스퀘어 피트는 한 22만 불 정도의 가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이 집의 크기와 모델을 예측할 때 그 예측해야 될 그 가격, 그리고 모든 그 집들의 크기하고 그것들에 해당하는 가격들이 우리가 다 포함된 이런 데이터가 제공되고, 이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먼저 훈련을 받아서, 이 훈련이라는 거는 이 직선을 구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직선으로부터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는 걸 우리가 소위 슈퍼바이즈 러닝, 지도 학습이라고 보통 부르는 방법입니다. 지금 예를 들고 있는 이 선형 회귀 모델, Linear Regression 모델은 특정한 형태의 지도학습인 겁니다. 결국엔 이 지도학습이라는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 방법론에는 우선 첫 번째 리그레션 모델, 즉 회귀 모델이라는 방법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사용한 거고요. 이 회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예측한 것처럼 220K 정도, 그리고 또는 1.5라는 실수, 또는 마이너스 33.2 이와 같은 숫자들을 예측하는 일종의 지도학습 모델에서의 회귀 문제를 우리가 풀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회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는 그 다른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다른 후반부에서 공부를 할 거고요. 우리가 그 회귀 모델과는 달리 가장 또 일반적인 유형의 지도학습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소위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분류 모델인 거죠. 이 분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범주를 우리가 보통 카테고리를 그 출력으로 내는데, 예를 들어서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캣인지 독인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범주로 결과를 출력하거나, 또는 의료 기록으로부터 그 환자의 특정 질병을 예측하는데 환자의 질병의 수가 한 10가지가 있을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병에 해당되는지 우리가 가능한 그러한 그 예측치를 우리가 출력해내는 것을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큰 차이는 바로 이거죠. 이 그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그 무한히 많은 수의 종류의 아웃풋, 즉 그 숫자 값을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데 반해서 이와 같은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문제에서는 동일한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학습이지만 small number of possible output, 즉 출력되는 그러한 그 결과물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그리고 불연속적이고 그리고 몇 개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 그 응용의 지도학습에 두 가지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리그레션, 하나는 클래시피케이션. 주어진 데이터를 그 여기 왼쪽 플롯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각화하는 것 외에도요, 데이터를 보여주는 또 다른 방법이 그 테이블 방법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이제 데이터 테이블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이 데이터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 일련의 데이터들 입력으로 쭉 나열되는데요. 즉, 첫 번째 컬럼이 예를 들어서 집의 크기, 그죠? 그리고 이 집의 크기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컬럼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또 집의 가격도 또 다른 그 두 번째 컬럼으로, 그리고 데이터의 실제 데이터들은 이렇게 숫자들이 주어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그 사이즈와 그 가격은 우리가 그 그래프 플롯에서 그렸던, 즉 수직축이 가격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수평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데이터의 말하자면 그 크기, 집의 크기를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 사용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의 그 종류가 개수가 한 47개, 약 47개의 그 데이터가 개수가 주어져 있다. 전체 개수가 47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왼쪽의 플롯에서는 47개의 빨간색 X, 이것들이 한 47개가 여기 존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행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첫 번째 행이 하나의 데이터를 나타내니까 이 하나의 사이즈가 2104 정도니까 2104 정도면 바로 요 위치 정도의 그 위치한 사이즈고요. 그리고 가격이 40만이죠. 그러니까 한 40만이면 여기네요. 그죠? 40만 정도의 위치의 그 가격이면 그 데이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요 위치와 요 위치가 만나는 곳에서 표시된 여기에 지금 X, 빨강색 X, 요 데이터가 첫 번째 말하자면 행에 관한 데이터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 사용할 몇 가지 그 용어, 표기법, 터미널러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기계학습 과정 전반에 걸쳐서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표기법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스피시픽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소개할 이런 용어들은 거의 AI 전반에 걸쳐서 거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지 모르지만 이걸 사용하다 보면은 꽤 빨리 익숙해질 거고 잘 기억이 나게 될 겁니다. 자, 우선 그 훈련에 사용되는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되는 그 데이터들을 보통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 훈련 세트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다시피 이 데이터 세트 사용한 것이 테이블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그 집의 크기, 그리고 오른쪽 컬럼은
집의 가격, 그것에 대한 요 숫자들이 나와 있는 요 테이블이 결국에는 그 훈련 자료로 사용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훈련 자료들을 해서 그 입력과 출력을 구분하는 방법이 그 기호로 보통 우리가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문자 X로 보통 많이 표기하고요. 그 당연히 입력, 그 컴퓨팅 과정에서의 입력되는 그 변수로 그 불리기도 하지만 때때로 그 소위 특징, 피처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다루고자 하는 그 대상의 특징 값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다루었던 집값 예측에서의 입력 X, 훈련 첫 번째 컬럼은 보통 우리가 X라고 표현한 이것들은 그러니까 집의 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측하려는 출력 변수는요, 보통 Y라는 기호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게 보통 그 출력 변수라고도 하지만 목표, 타겟,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타겟 베리어블이라고도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금 사용한 훈련 자료에서의 말하자면 타겟은 이제 Y는요, 그러니까 가격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 1000불 단위의 가격을 우리가 사용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그러니까 첫 번째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2104 스퀘어 피트가 들어가서 400이라는 숫자가 출력돼 나오는 이러한 모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 각 이 테이블에는요, 아까는 표시 안 됐던 행의 개수가 표시되어 있는데 행 번호가 1번부터 47번, 즉 47개의 데이터가 있는 거죠. 훈련 자료가. 그래서 요 훈련 자료는 사실은 보통 우리가 M이라는 기호로 많이 씁니다. M은 Number of Training Example,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개수를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M은 지금 47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말하자면 데이터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 데이터 쌍을 하나를 그 세트를 우리가 싱글 트레이닝 example x, y 이렇게 괄호 안에 넣어서 콤마로 구분해서 보통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 첫 번째 자료를 첫 번째 샘플을 살펴보면은 그 첫 번째 x 값이 이거는 같은 말하자면 컬러로 좀 해야겠네요. 첫 번째 그 입력 값은 2104고요. 그죠? 그리고 첫 번째 그 출력값 그 y는 여기에서 가져와서 400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사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가 한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47개나 여기서 있는데 이 그 어떤 그 몇 번째 데이터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첨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위첨자. 여기 보면은 X에 그 i번째 위첨자, 그 대신 위첨자를 그냥 숫자로 쓰지 않고 이렇게 괄호를 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그 위첨자는 제곱 또는 익스포넌트라 그래서 지수승을 나타낼 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X에 그 이 위첨자를 쓰면 제곱이지만 이와 같이 괄호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i번째, 위첨자 번째에 해당되는 데이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x뿐만 아니라 y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요 x i번째와 y i번째 샘플을 이렇게 세트로 놓은 거를 i번째 트레이닝 example, 이것이 47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47번째까지요. 그래서 앞에서 썼던 거에다가 다시 한번 또 추가를 해보면요. 이거는 X의 첫 번째 말하자면 예제의 입력, 그리고 첫 번째 말하자면 예제의 출력값,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좀 더 포멀하게 이러한 그 용어를 그대로 우리가 한번 활용을 해보면 X의 1, Y1의 괄호 열고 닫고는 2104와 400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뭐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 두 번째는 1416이니까 X의 두 번째 샘플의 입력 값은 1416이다라는 이러한 그 표기법으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